2012년 3월 24일 오전 9시 2분, 미국 일리노이주 카본데일의 911 센터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911, what's your emergency? Hi, we have a person at my living facility who we believe to be dead. Okay, where's that at? It's, we're at 500, here. 당황한 남성은 주소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고 옆에 있는 다른 남성에게 전화를 넘겼습니다. Hello? Hello? Hey, I'm at 500 Northwest Ridge Drive, apartment A2. Okay, and who is this to you? It's my ex-girlfriend. And how old is she? She's 22. Okay, and is she not breathing at all? No, I woke up and she's covered in blood. She's overdosed. She bled out through the nose. 자신을 리치라고 밝힌 남성은 일어나 보니 전 여자친구인 몰리가 죽어 있었다며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자신의 방에서 죽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911에 신고한 것 치고는 매우 침착해 보였던 리치. 전화를 끊고 7분 뒤 그는 다시 한번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내선 번호로요. 그는 경찰 파견원이었거든요. Amber, Yeah. this is Richie. My girlfriend just committed suicide. Can you send a car over 500 Northwest Ridge, apartment A2?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죽음을 약물 복용이 아닌 총이라고 말했던 리치. 그녀의 머리에 놓여있는 총을 발견했다며 말을 바꾼 것입니다.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 전국 사진대회에 나갈 정도로 여러 활동을 하며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몰리. 하지만 16살의 목에서 발견된 종양이 갑상선 암일 가능성이 있다는 검사를 받은 후 그녀는 우울증에 시달리며 몰라볼 정도로 변해갔습니다. 다행히 암은 아니었고 수술을 통해 종양이 제거됐지만 그녀는 항상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당시 우울증 때문에 그녀는 집에 틀어박혀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몰라 불안하다는 내용이 적힌 편지를 쓰기도 했죠. 암울했던 시기가 지나가고 점차 기운을 차렸을 무렵 그녀는 카본데일의 경찰 파견원이었던 리치와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합니다. 처음 둘은 행복해 보였지만 자주 갈등을 겪었습니다. 몰리는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리치가 보낸 문자를 보여주며 어찌해야 하는지 자주 상담을 하곤 했습니다. 리치가 보낸 문자는 우리가 다시 만나지 않는다면 난 자살할 거야 라는 다소 과격한 문자였다고 합니다. 당시 몰리와 리치는 자주 싸우며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고 있었기에 마리아는 그가 너를 조종하는 것이라며 헤어지라고 했지만 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절대 자살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리아의 말에 엄마가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라며 리치에게 달려갔던 몰리. 그들의 이러한 관계는 1년 동안 지속됐고 2012년 초에 몰리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 종양 때문에 고생했기에 건강 문제로 아이를 지우기로 했다고 엄마에게 말했지만 언니에게는 남자친구인 리치가 아이를 원하지 않았기에 수술을 결심했다며 본심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며칠 뒤 몰리와 리치는 다시 헤어졌습니다. 2012년 3월 23일 저녁 10시에 마리아는 잠자리에 든 몰리를 보았고 다음날 아침 5시 반에 그녀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딸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자 그녀가 리치의 집으로 갔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정확한 위치도 모른 채 거리를 배회했던 마리아. 그렇게 그날 몰리는 리치의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것이었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리치와 그의 룸메이트인 로맥으로부터 그날 있었던 일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핸드폰이 꺼진지 모른 채 야간 작업을 하던 로맥은 새벽 5시 반에 핸드폰에 전원을 켰고 몰리에게 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내 머리를 쏠 것 같아. 네가 집에 와서 그걸 보게 된다면 정말 미안해. 새벽 4시 40분에 몰리에게 왔던 이상한 내용의 문자. 평소 리치와 몰리가 별별 이야기를 하며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는 것을 자주 봐왔던 그였기에 이번에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며 작업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작업을 마치고 오전 7시에 집으로 돌아와 잠을 청한 로맥. 오전 9시 무렵 그를 깨웠던 리치. 리치는 로맥의 방문을 열고 들어와 몰리가 죽었다며 자신의 전화기를 찾을 수 없으니 911에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했고 그렇게 경찰이 출동한 것이었죠.
리치는 경찰에게 자신이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들어왔고 잠을 자고 일어나니 그녀가 사망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약물을 과다 복용해 사망한 줄 알았지만 신고 전화 후 심폐소생술을 하려다 그녀의 머리맡에 놓인 자신의 총을 발견했다는 리치. 리치의 말이 사실이라면 술에 취한 그가 잠든 후 몰리가 방에 들어와 총을 사용했다는 말인데 그가 그 소란에도 깨지 않았다는 것은 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몰리의 왼쪽 머리에 남은 총상과 그녀의 컴퓨터에서 자살하는 방법에 대한 최근 검색 기록을 확인한 경찰은 그녀가 자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녀의 침대 아래에서 발견된 우울한 감정이 담겨 있는 편지도 경찰이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리는데 한몫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몰리의 가족들은 이것에 대해 부정하며 딸은 자살이 아닌 죽임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몰리의 가족들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죠. 먼저 몰리의 머리에 남은 총상은 왼쪽이었는데 그녀는 오른손잡이였습니다. 총에 익숙하지도 않던 그녀가 왼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쏜다는 것은 좀 이상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손에선 총을 쐈을 때 나오는 잔여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그녀의 지문 또한 총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로지 총의 주인이었던 리치의 지문만 남아있었죠. 당시 리치도 잔여물 검사를 받긴 했지만 검사를 받기 전 자신의 집에서 그는 손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은 상태였기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런 경우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그를 씻지 못하게 감시해야 했으나 오히려 그가 씻는 것을 경찰은 허락했다고 합니다. 몰리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검색 기록의 시간대도 좀 이상했습니다. 그 시간에 그녀는 친구와 함께 지역 클럽에 있었거든요. 롬에게 보낸 몰리의 미안하다는 문자와 컴퓨터에 남긴 검색 기록을 꼭 그녀가 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녀의 자필로 적힌 우울한 내용의 편지는 과거 그녀가 암에 걸렸다고 생각했을 때 썼던 것이었기에 사실 이번 사건과는 연관이 없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전부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믿게 할 누군가의 공작은 아니었을까요? 당연히 그녀의 지인들은 리치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몰리와 여러 갈등을 겪었던 남자친구이며 경찰 조직과 연관돼 있어 사건을 조작하기 쉬웠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처음 조사 당시 경찰이 리치의 옆구리에 긁힌 자국을 발견해 이를 지적하자 그가 몰리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다 생긴 상처라고 둘러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몰리의 손톱에서 리치의 DNA가 발견됐죠. 몰리가 사망한 시간은 새벽 4시 넘어 그리고 사망해 있는 그녀를 리치가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한 것은 오전 9시 무렵. 사망한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옆구리에 상처가 남을 정도로 손톱에 긁힐 수 있는 것인지 솔직히 이해하긴 어렵습니다. 게다가 자살로 결론이 난 뒤 가족들이 전달받은 몰리의 핸드폰에는 그녀가 리치와 나눴던 모든 문자가 삭제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몰리의 가족들은 사건 당일 리치가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냈고 다툼을 벌이다 그녀의 손톱에 상처를 입은 그가 화가 나 총을 쏘았을 거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살로 위장할 시나리오를 만들고 흔적을 지운 뒤 9.11에 침착한 태도로 신고를 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죠. 리치의 아버지가 주 경찰이 컴퓨터 기록을 분석하기 위해 의뢰하는 전문가였고 그가 경찰 파견원이었기에 여러 증거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그들. 몰리의 가족들의 입장에선 일리노이주 경찰 당국이 그를 보호하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몰리의 자살 판결은 10개월 만에 미결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살인으로 확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으로 리치가 기소되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몰리의 가족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몰리의 언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아빠가 널 쓰러뜨릴 거야. 기다려. 현재 미결 상태로 특검에 배당된 이 사건. 언젠가는 꼭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